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엘입니다. 제가 20대 연애를 끝으로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어떤 사람과 평생을 함께해도 좋은지, 어떤 마음으로 함께할 사람을 골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저는 연애 유형으로 따지자면 회피형에 가까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부터 회피형은 아니었습니다. 회피형으로 변화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 나름 첫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연애를 대학교 2학년 때쯤인가 했었는데요. 어렸고 처음으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껴보기도 해서 스스로가 너무 버거웠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방황하면서 그 사랑 그 자체의 소중한 감정을 그대로 두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와는 제가 유학을 가면서 헤어지게 됐는데요. 그 친구와 정을 떼는 게 무척 힘들었습니다. 제대로 이별의 마무리라는 걸 스스로 짓게 된 건 헤어지고 한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첫 이별이 저에게는 상처가 됐어서 그 이후에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연애를 했어요. 상처를 주기 싫으니 다투지 말고 상처를 받기 싫으니 애초에 정을 주지 않겠다. 이런 다짐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소통하면서 맞춰가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맞춰주자. 그러다가 이제 상대의 요구가 내 스스로 벅차질 때쯤에 헤어졌던 것 같아요. 참 못났죠. 당연히 상대는 당황스러웠겠죠. 아무 말 없이 다 좋다고만 하던 여자친구가 한순간에 이별을 통보해버리니까요. 이렇듯 소통하는 걸 피하고 제 감정 이야기하는 거를 피하면서 이별을 염두에 두고 상대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깨져버린 게 지금의 남자친구이자 1년 뒤 제 남편이 될 사람입니다. 이분은 독특한 게 제가 서로 소통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회피하고 도망가니까 냅다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막 나쁘게 호통을 치신 게 아니라 제가 길에 버리고 도망쳤거든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 이러고 간다고? 이러면서 끝까지 붙들고 대화를 시도하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대화를 피해버리고 숨을 때마다 이분이 너무 힘들어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제 남자친구는 저를 기다려주기도 했고요. 먼저 손을 내밀면서 저랑 소통하려고 무척 노력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러다 보니 내가 이제 피하면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약간 잘 하지 못했던 제 감정 상태들을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제가 살면서 누군가와 이렇게 다툼이 있었던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분이랑 평생 싸울 싸움을 다 했어요. 저희는 여러 사정들 때문에 결혼식보다 함께 먼저 같이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서로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 저 스스로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요. 나는 과연 누군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 걸 양보하고 타인의 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상대가 원치 않는 내 행동을 내가 고치거나 상대는 불편해도 나에게 꼭 필요한 행동이라면 상대에게 충분히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리밸런싱이라는 개념입니다. 경제 쪽에 있으신 분들은 경제 용어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경제 용어는 아니고요. 재균형이라는 의미로 제가 만든 단어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 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거기서 여자 주인공이 이혼으로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자 이탈리, 인도, 발리에서 수행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자신의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합니다. 여자 주인공이 과거를 수용하고 또 그러면서 현재를 받아들이며 삶의 균형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쯤에 여자 주인공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와요. 하지만 여자 주인공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신이 힘들게 찾은 삶의 균형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칩니다. 그때 여자 주인공의 손금을 봐주는 할아버지가 그녀에게 말해요. 때론 사랑하다가 균형을 잃지만 그래야 더 큰 균형을 찾아가는 거야. 삶은 계속 균형을 맞추는 일이라고.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면서 삶이 더 다채로워지는 거라고. 그 말을 듣고 여자 주인공은 결국 새로운 사랑 또한 자신이 이뤄나가야 할 삶의 균형의 일부라는 걸 깨닫고 남자 주인공에게 돌아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리밸런싱, 즉 재균형이라는 말인 것 같아요. 저도 여태껏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제 나름대로 저를 지키는 방법, 제 시간을 보내는 법, 하다못해 저만의 빨래 개는 방법까지 열심히 또 어렵게 저만의 것들을 찾으며 왔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와 온전히 함께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이룬 삶의 균형과 제 삶의 균형이 만나 또 다른 균형을 이루는 거더라고요. 균형을 찾는다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제 삶의 균형을 찾는데도 아직까지도 찾는 중이지만 저는 힘들었습니다. 균형은 자신을 위한 활동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자신만의 방법들을 찾은 두 타인이 만나서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룬 나만의 것들은 내려놓고 다시 재균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해야 해요. 내 것을 포기하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 버릴 것과 가져갈 것을 상대와 함께 다시 고르는 작업을 해나가는 게 함께 한다는 것의 시작입니다. 인생의 반려자를 고를 때는요, 이 어려운 과정을 함께할 의지가 있는 사람인지를 봐야 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중요하지만 결혼이란 건 양쪽 모두의 노력이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나와 합을 맞춰볼 의사가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상대를 위해 자신의 생각을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할 수도 있어야 해요. 그러면 이런 자질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는 평소에 여러분과 상대 연인이자 배우자가 대화하는 방법을 잘 살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화란 상대와의 말로 소통하는 시간 이후에 행동의 대화까지 포함한 개념입니다. 꼭 위에서 말한 자질이나 모습들이 말로만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은 잘 표현을 못하지만 행동으로 묻어나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앞에선 서로 자기 얘기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런 자기 주장만 하는 이상한 대화가 끝난 이후에는 서로 어떤 부분이 상처가 되는지 알게 됐으니 이후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행동을 하십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요. 그리고 만약에 서로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생긴다면 미안한 마음을 상대가 좋아하는 것들을 해주면서 표현합니다. 엄마는 싫은데 아빠가 좋아하는 요리를 해주신다거나 아빠가 아무리 일을 하고 와서 힘이 들어도 엄마가 평소에 가고 싶어 하던 곳을 1시간이 넘어도 운전을 해서 함께 가십니다. 이렇듯 서로의 감정과 기분을 존중할 수 있다면 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행동이라도 상대에게 상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부분을 기억하고 조심해줄 노력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중요하게 와닿지 않는 것들은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중요하지 않지만 상대에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기억하고 서로에게 더 좋은 길을 찾기 위해 무던하게 노력하는 사람은요, 그만큼 상대의 감정과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소중히 대한다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이 영상을 보고 상대에게 강요하면 안 됩니다.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상대에게 그럼 너가 포기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나 또한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을 각오로 상대와의 재균형을 맞출 의지가 있는지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삶을 살아왔던 타인과 앞으로 조금은 비슷한 삶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소중하면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개개인의 자아 실현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이 조금은 개인의 자아 실현을 속박한다고 느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타인과 나의 삶의 방식을 조금씩 양보하며 다시 둘만의 균형을 찾아가는 여정은요, 혼자만의 균형을 찾을 때보다 2배로 기쁘고요, 2배로 행복합니다. 또 서로의 자아 실현을 응원하고 이끌어주기도 하고요. 그 자아 실현에 어느 순간부터 그 상대를 함께 넣어서 생각하는 시기가 옵니다.
가끔 저도 제 남자친구랑 싸우게 되면 정말 한 대 지우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도 서로 어떤 작은 거 하나에 행복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게 행복인가 싶기도 합니다. 늘상 행복할 수는 없죠. 늘 좋은 일만 함께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힘들 때는 묵묵히 서로 옆에 있어주고 다투면서 보게 되는 서로의 못난 모습들에 대해서는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것이 함께하는 것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인 노트북에 나온 대사로 이번 영상을 마치려고 했으나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싸우는 장면에서 남자 주인공의 대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냥 같이 살자. 같이 살아? 뭐하러? 벌써 싸우는데? 우린 원래 그래. 내가 건방지게 굴면 넌 욕하고 네가 생떼를 부리면 나도 욕해. 사실 넌 10중 8구 생떼를 부리지. 난 네 감정 건드리는 거 하나도 안 무서워. 순식간에 회복돼서 또다시 생떼를 부리니까. 그래서 쉽진 않겠지. 아주 힘들 거야. 매일 죽도록 싸우겠지만 사랑하니까 기꺼이 할래. 네 모든 걸 원해. 영원히. 매일 함께 하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데 왜 함께 해야 해? 나는 너랑 싸우고 싶은 거야. 싸워도 너와 함께이고 싶은 거야. 지금 서로 함께하고 싶어서 열심히 다투는 모든 커플 여러분들, 이 영상이 끝나는 대로 남편 혹은 남자친구에게, 부인 혹은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안녕입니다.